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저희는 지난 9월 17일 이웃 간의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저희 한림구축그룹 자회사 한림인터내셔널 한 곳에서 협력하고 있는 업체가 차음제를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RM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RM에서 층간소음의 문제점과 그리고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RM의 허만혁 대표입니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주식회사 RM의 허만혁 대표고요. 네. 저는 예전 LS 전선에서 25년간 고무바닥재와 층간차음제를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 1월 저희들이 주식회사 RM을 창업해서 지금까지 바닥재와 층간차음제를 개발, 양산하는 그런 전문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층간소음에 대한 이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방송에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이슈가 대두됐던 게 층간차음을 하는 획기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로 얘기가 전문가들이 의견이 모아졌었거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층간차음은 우리나라가 온돌 문화로서 구조적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은 슬라브가 120mm에서부터 150mm, 그 다음에 180mm, 210mm까지 이렇게 정대를 하면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그 민원수가 계속 지금 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슬라브 두께만으로서는 이 층간소음을 잡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논문을 보더라도 슬라브가 약 290mm, 300mm 정도 가야 어린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중량 소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약 9cm를 정대해가지고 약 300mm 정도를 건설을 좀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으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슬라브가 9cm가 두꺼워진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그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슬라브에 지금까지 포커싱을 맞추어 있던 기술 개발을 층간차음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대표님. 경량음과 중량음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경량음은 태핑 머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청소기라든지 골프공이라든지 약간 굴러가는 집안 생활 소음을 측정하는 게 경량음이 되겠고요. 중량음은 어린 애들이 뛰어노는 그 다음에 어른들이 좀 걸어 다니면서 나는 소리를 중량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층간소음 기준을 보게 되면 경량음은 강화가 되고 또 중량음에 대한 부분들은 테스트 방법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RM 제품은 이 방법에 어떻게 적용이 됐을까요? 예, 저희 제품은 특히 중량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특히 경량음에 대해서 매우 뛰어납니다. 경량음이 4등급이 58dB에서 49dB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경량음 자체가 생활소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1등급 수준이 37dB 정도 되는데 저희는 33dB로 매우 뛰어난 성능이고 33dB이라는 것은 거의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소음이 되겠습니다. 중량 소음에 대해서는 측정 방법이 기존의 백머신에서부터 고무볼로, 임팩트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등급이 50dB 이하였대 지금은 49dB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상당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9년도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면은 일반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측정했듯이 4등급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가 40% 이내였습니다. 그 말은 현재 있는 층간차음제로서는 사후 확인 제도에 할 경우에 상당히 등회 등급이 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입주민들한테 보상이라든지 그 민원, 특히 아파트에 대한 그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층간 차음제를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대표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자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층간 차음에 대한 기준 자체를 굉장히 상회하는 게 지금 RM 제품인 것 같습니다. 좀 RM 제품의 성능에 대한 부분들 이외에 다른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RM만이 가진 특장점이 또 따로 있을까요? 예, 저희 제품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구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른 경쟁사나 건설사들은 슬라브 두께를 다시 두껍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몰타르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공기가 늘어나고 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금액이 매우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희 제품은 기존에 있는 210이나 180, 150 슬라브에 저희 제품을 시공하고 그 다음에 경량기포를 삭제함으로써 저희들이 천고 변화 없이 소음을 잡을 수 있는 획기적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봐도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층간 차음제가 가장 어려운 점의 한 가지가 구조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제품이 두꺼워지면서 몰타르의 크랙이라든지 네. 처지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저희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랜드 피아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안정성을 이뤘다는 게 저희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봐도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특징 하나가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층간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없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공기 단축에 대한 부분들도 잠깐 언급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량기포를 치는 것들은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경량기포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경량기포는 약 9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가 불가능하고요. 또한 경량기포가 1000세대 정도 칠 경우에는 약 20일간 공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은 경량기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 시공도 가능하고 약 20일간 공기 단축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층간 차음제 하나만 선택을 올바르게 한다면 공기 단축과 인건비, 공사비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단열재에 비해서는 네.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겠지만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비 자체가 많이 낮아지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용을 하는 건설자 쪽에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공사비 자체는 낮아진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층간소음제와 비교를 했을 때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품으로 보면은 상당히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 한 가구당 약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올라가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제품들이 네. 그 슬라브 두께를 낮출 수도 있고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에 대비해가지고 금액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우리나라 슬라브가 120mm, 150mm, 180mm, 210mm로 네. 정대하였습니다. 근데 소음을 잡기 위해서 210을 올렸지만 210을 가지고 소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저희 제품은 150이냐 180mm에서도 충분히 소음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슬라브 두께를 낮추고 저희 제품이 투입하고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삭제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큰 건축비 증가 없이 지금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층간소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층간 차음제 때문에 층고가 높아지게 되고 높아진 만큼에 대한 공간이 흡수하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해야 된다는 정부 발침이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그런 완화나 어떤 조건 없이도 많은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들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슬라브를 더 두껍게 해가지고 소음을 해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백식 방법을 라멘식 구조로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나 두 개 다 상당한 비용들이 건설사한테 부담이 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닌 고성능 층간차음제를 사용하면서 비용 증가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입주민들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경량음과 중량음에 대한 테스트 방법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아까 경량음과 중량음에 대한 차이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사실은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 방법이라든지 경량음, 중량음에 대한 끼는 생활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음이 경량음, 중량음 나눈 것도 일반 입주민들은 이해하기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고요. 특히 또 데시벨을 이야기하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면은 일반적인 공 중에 농구공이 가장 좀 무겁습니다. 물론 볼링공도 있지만 볼링공 가지고 집에서 볼링 게임은 안 하니까 농구공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농구공을 가지고 테스트했을 경우에 밑에 집에서 거의 인지하지 없는 수준까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농구공이 텅텅 튀기면 그 소리나 진동 자체가 굉장히 클 텐데 그게 내려가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영상을 좀 보시겠지만 농구공을 머리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집에서 지금 청음을 하고 있을 때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 수준으로 소음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침체기에 있어서는 건설 자재비 상승,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건설 현장 자체도 지금 PF가 일어나지 않아서 부실채권, NPL 사업장들이 좀 많이 속출한다는 내용의 기사,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층간 차음에 대한 신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대표님께서도 이런 신기술을 개발을 했지만 어디에 지금 내놓지 못하는 이런 이중고가 계속해서 생길 텐데 어떤 대안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건축비가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매우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슬라브 두께를 150, 180에서 210까지 정대를 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상당한 재료비가 올라가고 공기가 정대되고 그 두께가 정대되면서 벽이라든지 기초가 두꺼워지고 철근 양이 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저는 슬라브가 180mm, 150mm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층간차음제를 쓰고 오히려 슬라브 두께를 줄이면서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건설사 입장에서도 건축비를 오히려 절감할 수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맞추어서 국민들의 층간소음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4일 날 법이 변경됐을 때 슬라브 두께가 210mm가 필수 요건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이 말은 180mm나 150mm에서도 슬라브가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저희 같은 고성능 층간차음제를 쓰면서 슬라브 두께를 줄이고 저희 제품을 적용을 하면은 슬라브에 대한 재료의 절감, 그 다음에 철근값의 감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층간차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비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부분들 접목시킨다고 한다면 리모델링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 층간 차음제와 연관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 같은 층간 차음제 업체가 대형 건설사에 제품이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주 타켓을 오히려 리모델링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는 고성능 차음제로서 지금 리모델링의 슬라브 두께는 보통 한 15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훨씬 더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사후 확인 제도가 되기 때문에 150mm에서도 충분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성능 층간차음제를 적용해야만이 법적 문제도 해결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만족감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리모델링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언제부터 개발이 시작된 건가요? 실제 제가 예전에 LS 전선에 다니면서 지하철 방진 고무부터 기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방진 고무가 콘크리트를 바뀌면서 철도의 진동 문제가 발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스테데퍼라는 사하고 기술 제휴를 통해서
방진에 대한 그런 기술을 대한민국의 지하철 침목에 적용을 하였고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타워 팰리스에 저희들이 그 기술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한국의 층간소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약 20년 이상 계속 연구 개발을 하여서 객량 1등급, 중량 1등급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아, 네. 그런 기술들을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다시 법적 강화라든지 일반 물성 강화를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RM을 창업하면서 약 한 4, 5년간 개발을 해가지고 드디어 저희들이 고성능 제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제품이 경량 1등급, 중량 2등급에 대한 제품인데 이 제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 제품은 복합 소재입니다. 네. 층간 소음이 가장 큰 문제는 중량 소음이 되는데요. 그 중량 소음이 잘 해소가 안 되는 이유는 콘크리트의 고유 주파수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선택, 그 다음에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이 융복합되어서 완성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제품에 사용 연한이 따로 있을까요? 유통기간이라고 말하기에는 제품에 대해서 좀 그렇지만은, 네, 그 사용 연한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수명에 대한 네. 그런 내용을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는 한 5% 정도 습기를 가지고 있고요. 네. 강알칼리 제품입니다. 강알칼리의 화학 소재가 얼마나 잘 견디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예,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소재에 대한 평가를 30년 이상 보장되는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사용하였고요. 네. 거의 아파트 수명과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런 내구 여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문적인 부분들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께서 많이 공감을 하셨을 텐데,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은 어떤 맺은말을 주실지 맺은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지금까지 건설사라든지 이런 구조적 문제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저희 회사와 같은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는 반드시 좋은 소재를 적용하면 잡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사와 그다음에 많은 층간차음 업체들이 협력하여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소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들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층간 차음제에 대한 획기적인 신제품으로 해결 방법과 그리고 내용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